네, 여덟 번째 챕터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클래스 패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패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클래스 패스도 그렇고 패키지도 제가 이제 책으로 설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단계 단계를 거쳐가면서 조금 느끼실 수 있도록 집필을 했는데요. 패키지를 제가 어떤 거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딱 드리고 나면 사실 이건 되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8-2의 내용은 제가 점진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여기서 제가 그냥 한 방에 패키지가 뭐다 땅 한번 때려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 이제 상황을 연출을 해볼게요. 좀 그림은 못 그리는 거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제가 못 그리는 것을 감안해서 좀 봐주세요. 자, 그냥 한 번에 확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A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B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C까지 만들어 놓을게요. 일단 만들어 놨어요. 이거 지금 안 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해보자고요. 뭐 A사에서 앞에서 한번 얘기한 겁니다. 만든 그 클래스가 있고요. 그 클래스의 이름을 그냥 X라고 하죠. 간단하게 한 글자로만 적기 위해서. B사에서 만든 클래스도 이름이 X입니다. 근데 C사에서 이 두 개를 가져다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만 같지만 기능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클래스입니다. 이런 일 실제로 빈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사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디렉토리 하나 딱 만들어서 가져다가 넣으면은 들어가지도 않죠. 파일 이름이 동일하니까. 예, 뭐 x 클래스, 얘도 x 클래스. 이러니까 이름이 같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C사에서 머리를 짠다고 짠 게, 그러면 두 개의 디렉토리를 나눠가지고 A사의 x 클래스는 여기다 넣고 B사의 x 클래스는 여기다 넣자. 이게 해결책이 안 됩니다. 왜? 자, 예를 들어서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때 이 두 클래스를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두 클래스가 동시에 클래스 패스에 잡혀야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내가 클래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X라고 쓰는 순간 클래스 패스를 다 뒤져보니까는 두 개의 클래스가 존재하죠. 자, 따라서 두 개의 클래스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 이름의 중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일단 저장을 위해서는 디렉토리를 달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A, B까지는 썼으니까 A, B, C까지 썼네요. 자꾸 A, B, C만 하니까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럼 제가 디렉토리 1, 디렉토리 1, 디렉토리 2로 나눕니다. 일단 나눠야지 뭐 A사의 x.클래스 파일과 B사의 x.클래스 파일을 갖다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생성할 때 그냥 클래스 패스로 둘 다 잡아놓고서는 내가 엑스다 클래스 생성하겠다라고 써버리면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이름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엑스다 클래스는 엑스다 클래스인데 어디에 있는 엑스다 클래스다? D1에 있는 엑스다 클래스다 라고 명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D1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엑스다 클래스다 이렇게 명시. 그 다음에 D2 같은 경우엔 D2에 있는 X 클래스다 이렇게 명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인스턴스 생성할 때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자 정리를 해볼게요. 디렉터리를 일단 나눠서 저장을 하고 디렉터리를 저장해서 나누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그 저장되어 있는 그 경로 정보를 표시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한 문법이 바로 패키지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보면 간단하죠.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그냥 확 끝나고 갈 수가 없는 게 이왕 여기서 제가 한 방 더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하셔야 정상이에요. 뭐냐면은 그러면 뭐 이거 굳이 패키지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뭐 이제 지금 제가 여기다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A, B, C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미리 그려놨더니 조금 볼품이 없어졌는데 여기다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C 디렉토리 안에 D1과 D2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다 싹 여기에 지금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일단 얘네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할 때 디렉토리 구분이 되니까, 디렉토리 위치가 구분이 되니까, 그냥 넣어놓고 그 디렉토리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인스턴스 생성하게끔 해주면 안 되냐? 굳이 패키지라는 개념 도입하지 않고, 이런 의문을 사실은 한 번쯤 가져야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읽으시다가. 무슨 얘기인지 혹시 이해되세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즉 무슨 패키지라는 뭐 골치 아픈 개념 집어넣지 말고 디렉토리 구분되어 있으니까 뭐 D1, D2 만들어서 넣어놨으면 디렉토리 이름을 가지고 접근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게 바로 그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뜻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바에서는 굳이 패키지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조건 x.클래스, D1에 있는 x.클래스는 어디에 가든지 D1.x라고 생성을 할 수 있어야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d1.x,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c.d1.x, 경우에 따라서는 b.c.d1.x 이렇게 뭐 경로 정보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막 생성이 가능하도록 하면 이건 엄청나게 혼잡스러운 거니까 이것은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디렉터리 정보로 이것이 그냥 단순히 디렉터리 정보로만 머문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디렉터리가 그 D 드라이브, D도 있죠. 뭐 E 드라이브에서 시작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의 현재 디렉터리 위치가 예를 들어 2예요. 그러면 패스 정보를 가지고 생성을 한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생성할 수 있습니까? A.B.C.D1.x 이렇게 생성이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명령 프롬프트의 위치가 이번에는 예를 들어 C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D1.x 이렇게 생성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패스 경로 정보를 갖다가 이게 단순히 경로 정보로만 머문다면 이게 바로 그냥 단순하게 경로 정보로만 머물도록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현재 디렉토리 실행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 x의 그 x를 명시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클래스에 대한 고유 이름 명칭이 구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거 막기 위해서 패키지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 개념이 이제 도입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x를 d1이라는 패키지로 묶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 가서든지 무조건 d1.x로밖에 생성이 안 됩니다. 기본 원칙은 이렇게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패키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로도 분명히 나뉘어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렇게 그 경로명을 갖다가 패키지라는 개념으로 감싸줘 가지고 인스턴스 생성할 때는 항상 그 디렉터리 이름, 이제 우리가 디렉터리 이름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패키지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패키지 이름을 항상 달아야지만 인스턴스 생성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걸어둔 것이 바로 패키지라는 개념이에요. 예, 제가 지금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의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고서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아마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쉽게 다 풀릴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상은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읽어보세요.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문제가 이제 등장한 거죠. 뭐냐면 사실 이렇게 회의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팀장들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상황극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능적으로 이렇게 클래스를 구분하지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냥 패키지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상황극을 하나 연출한 겁니다. 그래서 둘레는 프리미터라는 팀이 넓이는 원의 둘레를 구하는 클래스는 프리미터 팀이 설계를 하고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에어리어 팀이 설계를 하기로 딱 나눴다라는 거죠. 기능을 가지고 나눴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긴 한데 뭐 그거 따지지 말고 뭐 객체 지향 관점 이런 거 떠나서 패키지 관점에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했더니 프리미터와 에어리어 팀의 결과물 얘네들이 되게 단순해가지고 둘 다 클래스의 이름을 서클로 정의를 해버렸네요. 자, 내부적으로 기능은 다릅니다. 프리미터 팀은 확실히 둘레와 관련된 메소드와 멤버가 있어요. 예. 자, 마찬가지로 에어리어 팀에서 그 설계한 서클 클래스에서는 넓이에 관련된 메소드와 그 다음에 인스턴스 멤버 변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가 전혀 다른 클래스죠. 이름만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설계를 해 놓으면 인스턴스 생성 시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디렉터리를 달리해도 이것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저장을 해야 되니까 디렉터리를 달리해라. 그래서 오렌지 디렉터리에 에어리어 팀에서 만든 클래스 파일은 에어리어 디렉터리에, 그 다음에 프리미터 팀이 만든 서클 클래스는 프리미터 디렉터리에 일단 나눠서 저장을 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왜? 나눠서 저장을 해도 인스턴스 생성할 때에는 이름이 중복되기 때문에 어차피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구분을 해줄 것이냐? 자, 얘가 존재하는 위치 정보까지 표현을 해서 얘가 어디에 있는지, 얘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오렌지 디렉터리에 에어리어 디렉터리에 있는 서클이잖아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프리미터에, 프리미터가 시작이 아니죠. 오렌지에 프리미터에 서클 클래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경로 정보를 직접 명시해서 해야만 인스턴스 생성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패키지의 개념이다.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렌지와 그 다음에 에어리어와 프리미터가, 즉 오렌지의 서브 패키지로 에어리어와 프리미터가 있는 거죠. 패키지로 묶이면은 그 패키지 안에 존재하는 클래스들은 반드시 패키지명을 명시해야지만 인스턴스 생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까지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드를 딱 보면 맨 끝에 나오는 거 사실 클래스 이름이고요. 그 앞에 오는 것들은 다 패키지명입니다. 오렌지 패키지의 서브 패키지로 존재하는 에어리어 패키지로 묶여있는 서클이에요. 자, 뭐 참조 변수를 선언을 하든 아니면은 뭐 인스턴스 생성을 하든 항상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서클 클래스는 오렌지 패키지의 서브 패키지로 존재하는 프리미터 패키지에 존재하는 서클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서클 클래스들이 각각 이 패키지로 묶였다라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컴퓨터로 실행을 하든 어느 디렉터리로 실행하든 무조건 이렇게 명시해 주지 않으면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패키지의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알고 나니까 사실 별건 아닌데 이 개념이 처음에 좀 어렵습니다. 왜? 패키지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디렉터리는 눈에 보이니까 디렉터리는 더 믿습니다. 디렉터리로 더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패키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제약을 걸어둔 개념입니다. 그래서 패키지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키지와 클래스 패스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실 찾을 때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뭐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자, 이거 딱 보면 이제 여러분들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클 클래스가 BBB라는 패키지로 묶여 있다. 그러면 찾을 때 일단은 우리가 서클 클래스를 찾을 때 뭐 우리가 찾는 게 아니죠. 자바 가상 머신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클래스들을 찾아야만 인스턴스 생성할 수 있겠죠. 찾을 때 딱 이걸 보고서 뭐부터 찾냐면 BBB라는 패키지를 먼저 찾습니다. 자, 그럼 패키지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패키지를 찾을 때에도 클래스 패스를 기준으로 해서 찾게 돼요. 즉, 얘는 일단 먼저 자바 가상 머신에 의해서 BBB라는 패키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클래스 패스를 기준으로 해서 BBB라는 패키지를 찾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서클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야지만 인스턴스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 클래스 패스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느냐? BBB 패키지를 클래스 패스를 기준으로 찾으니까 지금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BBB 얘를 패키지로 묶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아직 우리는 패키지로 묶는 방법을 몰라요. 하지만 얘가 일단 패키지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CCC도 패키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BB와 CCC는 라는 패키지는 AAA라는 폴더, 디렉터리에 있는 것이죠. 그럼 클래스 패스를 어디를 잡아줘야 됩니까? 여기를 잡아줘야 되겠죠. 여기를 잡아줘야 이 디렉터리로 가서 BBB라는 패키지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따라서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려면 BBB와 CCC는 패키지로 선언이 돼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AAA 디렉터리가 클래스 패스로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반면에 자, 이렇게 그 인스턴스를 생성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AAA와 BBB는 패키지죠. CCC도 패키지죠. 그러면 일단 클래스 이렇게 인스턴스 생성을 갖다 요청을 하면 클래스 패스를 기준으로 이것을 패키지로 찾겠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얘가 아까 전에는 그냥 단순히 디렉터리였는데 이 경우에는 얘도 패키지로 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자, 패키지 선언이라는 걸 한번 다시 얘기하면 나는 여기를 그냥 단순한 디렉터리의 개념이 아니라 패키지라는 개념으로 내가 얘를 바라보겠다. 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뭐 좀 이따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C 드라이브가 그러니까 C 디렉터리, 루트니까 이거 보통 드라이브라고 표현하죠. 얘가 클래스 패스로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AAA를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찾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패키지와 클래스 패스는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고민하면서 클래스 패스 고민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패키지를 갖다가 클래스 패스에다 등록해줘야지만 그 패키지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인스턴스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다 이해했어요. 뭐만 이해하시면 됩니까?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만 알면 돼요. 자, BBBCCC는 내가 볼게는 계속 지금 디렉터리예요. 그냥 단순히 디렉터리인데 저자가 지금 저걸 갖다 패키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 이걸 지금부터 패키지로 명시한다라고 해서 BBB라는 걸 패키지로 내가 명령을 때려줘야 됩니다. 자,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클래스를 정의하기 앞서서 그 파일 맨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이게 어떤 뜻이 되냐면 패키지 한 칸 띄고 오렌지 에어리어죠. 나는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오렌지라는 패키지에 에어리어라는 패키지 안에다가 두겠다. 그 안에 묻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서클 클래스는 어떻게 항상 생성을 해야 되냐면은 오렌지라는 패키지에 에어리어라는 패키지에 서클 클래스 이렇게 생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패키지 선언을 하면은 이제 클래스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럼 이건 이제 어떤 작업을 거쳐야 되냐면은 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렌지라는 디렉토리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라는 디렉토리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클래스를 이거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은 이제 이 오렌지와 에어리어가 패키지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얘는 반드시 어떻게 생성을 해야 되냐면 오렌지의 에어리어의 서클로만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하나 더 비유를 해볼까요? 만약에 이거 패키지 선언을 안 하고 그냥 클래스로 여러분들이 이걸 선언을 해서 컴파일해서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성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성을 해야 되냐면 에어리어 디렉터리를 클래스 패스로 잡아줘가지고 그냥 뉴 서클 해야 되겠죠. 근데 패키지 선언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성 못 한다는 겁니다. 막혔다는 겁니다. 막혔고 반드시 어떻게 선언을 해야 되냐면 오렌지 디렉터리를 포함하는 상위 디렉터리를 클래스 패스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 패스를 기준으로 해서 오렌지 패키지에 에어리어 패키지에 서클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지만 인스턴스 생성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면 더 힘드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염려되는 게 뭐냐면 10분 중에 한 2분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8분은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시는데 제 경험상 2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가 좀 잘 안 풀린다. 아마 지금 이 2분에 해당하시는 분 이거 지금 접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일단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뭐 좀 더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실리적으로 보면은 오렌지 에어리어 디렉터리에다가 내가 뭔가 선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디렉터리를 내가 지금부터 너를 갖다가 패키지로 선언하노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패키지 선언해서 클래스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바 가상 머신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패키지 선언을 해서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너 이거를 반드시 오렌지와 에어리어라는 디렉터리에 그러니까 에어리어 디렉터리에 너 넣어라 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스턴스 생성 허용 안 하겠다. 그리고 내가 찾아갈 때도 이러한 패키지 선언이 된 것은 네가 예를 들어서 오렌지 에어리어 서클로 이렇게 묶어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인스턴스 생성을 명령을 하면은 내가 오렌지라는 디렉터리를 찾고 에어리어라는 디렉터리를 찾아서 서클 클래스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인스턴스를 생성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결과로만 패키지를 인식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언뜻 보면 별거 아니지만 이 패키지 선언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클래스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일찌감치 패키지 선언을 해서 여러 개의 클래스를 나눠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잖아요. 부족한 설명이지만 그래도 계속 듣다 보면은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매번 그렇게 패키지 선언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그 패키지로 묶여 있는 건 좋은데 내가 굳이 지금 상황에선 내가 다 명시하지 않아도, 즉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서클 클래스 하나밖에 사용을 안 해요. 서클 클래스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데서 서클 클래스 가져온 거 없어요. 그럼 그냥 뉴 서클에서 생성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서클 클래스는 A사가 만들 때 오렌지 에어리어 패키지로 묶어버렸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오렌지 에어리어 이렇게 다 명시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귀찮을 때 쓰는 것이 바로 임포트 선언입니다. 이거 뭐냐면 이런 선언입니다. 서클 클래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름 중복 하나도 안 일어나니까 오렌지 패키지에 있는 패키지의 에어리어 패키지의 서클 클래스는 내가 그냥 서클이라는 이름으로만 인스턴스 생성할게 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나시면은 이렇게 인스턴스 생성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패키지 다 명시해서도 인스턴스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좀 또 훨씬 더 과격한 표현입니다. 에어리어 패키지에 있는, 그러니까 오렌지 그 다음에 에어리어 패키지에 다 담을 수 있겠죠. 디렉터리 하나 생성해서 다 패키지로 선언해서 컴파일해서 클래스 파일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자, 그 패키지에 있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거는 거기에 있는 클래스들은 이름 중복 하나도 안 되니까 그냥 이름만 가지고 생성하게 해줘 라고 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임포트 선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임포트를 했고 이것도 임포트를 했다. 그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서클 클래스, 서클이라는 이름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클이라고 쓰겠다라고 두 번 쓰면은 그 순간 그거서부터 어폐가 발생을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선언이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여러 개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실습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임포트 선언, 보통 이제 임포트를 더 중요하게 인식을 하는데 임포트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패키지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개념적으로 이해한 바를 가지고 패키지를 묶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번 챕터 강의를 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